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경쟁 6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경쟁 5차시 수업에서 네트형 경쟁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있으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총 6가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교과서 64, 65쪽의 그림을 보면서 네트형 경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교과서 66, 67쪽의 마음 열기와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을 배우면을 같이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네트형 경쟁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구 수업을 하면 공을 네트 위로 넘기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는데 넘어온 공을 상대팀 선수가 많은 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다시 보세요. 자, A팀이 있고 B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A팀 선수들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B팀 선수들이 처음에 넓게 퍼져 있다. A팀 선수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B팀에 누군가가 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B팀이 공격을 해야 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당연히 빈 공간으로 해야 하죠. 그렇게 공격을 하면 A팀의 선수들이 다시 와서 공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하면 득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공을 넘길 때 대부분 선수들이 많은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점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이 네트형 경쟁의 의미, 개념,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네트형 경쟁의 의미, 개념, 특성을 모르고 배구를 하면 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구공을 가지고 노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다양한 기능 연습과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기본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네트형 경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간다면 배구를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네트형 경쟁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트형 경쟁은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가 공을 받아 넘기지 못하게 하여 점수를 얻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구와 같은 네트형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했죠? 배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형 경쟁의 개념, 그리고 의미, 특성을 알고 배려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형 경쟁이 단순히 공을 네트 너머로 보내는데 상대팀 선수가 없는 빈 공간에 보내서 득점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쪽에 모여 있어요.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을 빈 공간으로 보내서 득점을 얻는 이러한 모습만 네트형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쟁 영역의 모든 활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선의의 경쟁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해치려는 안 좋은 생각보다 서로 가진 능력을 똑같은 조건에서 정정당당히 겨루어보고 서로의 능력을 비교해보고 또 나의 능력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하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같이 경쟁하는 동료와 각자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선의의 경쟁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경쟁의 과정에 참여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대와 능력을 겨루는 경쟁의 과정에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한 모습들이 네트형 경쟁에서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수행 능력은 경기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적어볼게요. 신체적 능력, 또 전술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선생님 간단하게 전술 전략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배려, 협동심, 또 무슨 태도가 있을까요? 책임감? 더 많이 있죠. 이러한 태도들을 모두 다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경쟁 5차 시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경기 수행 능력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교과서 64, 65쪽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교과서를 보면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배구 기본 기능과 전략을 배우고 있죠. 기본 기능 뭐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언더토스, 그리고 오버토스, 그리고 손바닥 감각 익히는 거, 그리고 서브 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언더토스, 오버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스텝도 배우게 돼요. 어떤 스텝이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공이 날라왔을 때 이동하는 이러한 스텝. 여러분 그 사이드 스텝 했던 거 기억나요? 사이드 스텝 여러분 다 했었잖아요. 배드민턴 코트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있죠. 이 사이드 스텝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러한 스텝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전략은 어떤 걸로 배웠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수업 배구공 말고 뭘로 했어요? 킴볼로 했죠. 킴볼로 할 때 선생님이 공을 어디로 보내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공을 어디로 또 보냈어요? 빈 공간으로 보내야 됐죠. 그 빈 공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활동 자체가 전략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연습을 하고 네트형 경쟁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교과서 그림처럼 배구 시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배구하는 모습과 탁구하는 모습이 있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배구하는 모습 그리고 탁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도 물론 공통점이 될 수 있는데 배드민턴에서는 공 대신 셔틀콕을 쓰니까 공 말고요. 네트가 있죠. 그래서 네트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이 왔다 갔다 해요.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트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배구나 탁구 모두 공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죠? 상대 선수가 받기 어렵게 공을 보내야 하죠. 그래서 상대 빈 공간을 찾아서 공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구와 탁구뿐만 아니라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테니스 있고 배드민턴 있죠.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족구 있죠. 여러분 혹시 족구 알아요? 족구. 배드민턴은 셔틀콕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구는 3번 이내 공을 넘기죠. 그런데 족구는 배구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는데 족구는 발과 머리로만 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닿았다. 그러면 점수를 잃어요. 이런 게임이 족구예요. 족구는 족구 공도 다릅니다. 만약에 무릎을 사용하면 실점한다고 했죠. 이게 다 종목마다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족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네트형 경쟁의 종목은 다양한데 네트형 경쟁의 공통점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있고 빈 공간으로 공이나 셔틀콕을 보내서 상대 선수가 다시 우리 구역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여 득점하는 형태의 경쟁을 네트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이해하세요. 잘 들어야 돼요. 네트형 경쟁의 공통점.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으로 공이나 셔틀콕을 보내서 상대 선수가 다시 우리 구역으로 넘기지 못하게 해서 득점하는 형태의 경쟁을 네트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교과서 66쪽을 보세요. 마음 열기를 같이 볼 겁니다. 먼저 미로를 같이 봅시다. 지금부터 미로 찾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미로가 복잡한데요. 30초 드릴게요. 영상을 멈추고 미로를 찾아보세요. 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미로 쉽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미로 꼭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오른쪽 위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네트형 게임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준비물을 입고 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트 미로를 지나 각각의 선수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전해줍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미로 다 찾아봤죠? 첫 번째 배구공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배구공. 아래 그림을 보면 두 번째 학생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오버토스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에게 배구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동화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세 번째 학생 보세요.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라색 슬리퍼를 신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학생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라켓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있는 학생에게 필요하겠죠. 왜요? 첫 번째 있는 학생 뭐 들고 있어요? 셔틀콕을 들고 있죠.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이 첫 번째 친구에게 필요합니다. 66쪽 맨 아래 두 명의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왼쪽의 학생이 하마터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을 뻔했다고 하니까 오른쪽 친구가 비록 우리는 상대팀이지만 이 시합을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잖아. 최선을 다하는 시합으로 보답해줘 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언더토스 그리고 오버토스 연습은 각자 하지만 같이 연습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팀을 만들면 서로 상대팀이 됩니다. 서로 연습한 기능을 경기 상황에서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려면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각자 능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내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합니다. 공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엄청 잘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공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 계속 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제대로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할 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최고의 경기 수행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봐주거나 점수를 고의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 선수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잘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 능력이 부족할 때 도와줬어요. 다. 그러면 이 친구 한 명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빛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왜 팀 전체가 빛이 나냐? 나만 잘한다고 나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 팀 동료들의 실력은 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배려해서 수비할 때 내가 한 발 더 뛰어주고 공격할 때 공격을 더 잘한 친구한테 도움을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체 실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게임할 때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나만 돋보이려고 하면 그 빛은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 모두 배려하고 협력해서 다 같이 빛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더 큰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네트형 경쟁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아봅시다. 이 내용도 지난 5차시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의 그림을 봐도 좋고 화면의 그림을 봐도 좋습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여러분, 네트형 경쟁 단원에서 4가지 내용을 배웁니다. 먼저 네트형 경쟁의 뜻과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뜻과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5차시에서도 설명을 했고 오늘 학습 목표 설명할 때도 언급했죠. 네트형 경쟁은 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이나 셔틀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공을 보낼 때 다시 넘기지 못하게 해야 득점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네트형 경쟁의 특성을 잘 몰라서 등교 수업 때 공이 나한테 오면 팀 동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다음에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네트형 게임의 기본 기능을 배우고 게임 상황에 적용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더토스 하고 있죠? 그리고 오버토스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언제? 오버토스 언제 할까요? 시합할 때. 지금 여러분 기본 기능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팔이 아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기가 제대로 갇혀 있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연습할 때 집중해서 하고 좀 더 나은 자세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공 하나씩 다 주고 각자 오버토스, 언더토스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인 1조로 짝을 지어요.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자, 언더토스로만 주고받으세요 하면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본 기능이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이 친구는 연습을 덜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친구가 공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로 기본 기능에 대한 연습을 집중해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볼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화살표는 이동 경로예요. 여기 있는 선수들이 각자 약속된 이동 경로로 이동을 하면서 왜 이동을 할까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수비를 하기 위해서 네트 쪽으로 바짝 붙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선수는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오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고 만들어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가 왜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두 친구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화면에 있는 그림 보세요. 두 친구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오른쪽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오른쪽 친구가 점수를 획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 친구가 셔틀콕을 네트 아래로 휙 던져준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할 때 셔틀콕은 항상 네트 위로 넘겨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할 때 셔틀콕을 네트 아래로 던져준 경험이 있나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할 때 셔틀콕을 반드시 네트 위로 넘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넘겨주는 것은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배려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트형 경쟁에서는 운동 예절, 경기 매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예절, 운동 예절이나 경기 예절이나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절이에요. 그리고 경기 매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배려는 꼭 네트형 경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구 수업 했죠? 그때 여러분 그 미션 통과해서 피구 수업 했잖아요. 그런데 볼이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아서 건네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던져줄 때 굴려서 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세게 던져서 맞추라고 했나요? 그냥 굴려서 주라고 했죠. 왜요? 여기 있는 팀의 선수들이 공격을 해야 하니까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는 꼭 네트형 경쟁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트형 경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경기 시작 전 그리고 경기 끝난 후에 네트로 모여서 서로의 진영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셔틀콕을 위로 넘겨주는 것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면 상대 선수도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겠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상대 선수만 나를 존중해주기 바라고 배려해주기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트형 경쟁을 통해 여러분이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배우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기 수행 능력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혹시나 또 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네트형 경쟁 단원을 배우면 경기 수행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경기 수행 능력은 우리 팀원과 협력해서 경쟁 상황에 맞는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경기 수행 능력은 우리 팀원과 협력해서 경쟁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기능을 발휘해서 목표에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해요.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면 기본 기능을 상황에 맞게 정확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언더토스는 무릎 아래쪽, 다시 말해서 허리 아래쪽으로 오는 공을 오버토스를 하려고 하면 어렵죠. 상황에 맞게 이러한 기본 기능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전략을 계획하고 적용할 때 팀원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고 책임감을 갖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경기 수행 능력에 신체 기능이 있죠. 그리고 전술 전략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태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배려가 있죠. 그리고 또 협동심이 있을 수 있죠. 이것만 있어요? 더 많이 있죠. 등등등등 더 많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능력을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육 수업에서 이러한 능력을 길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길러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에 4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씩 봅시다. 먼저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작전판이 보이고 선수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가 보여요. 이러한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상대팀의 전술 전략을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무엇을 하면? 네트형 경쟁에 참여해서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우리 팀원의 실력이 부족할 때 이 친구의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비를 잘할 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잃지 않겠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협력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집니다. 전술 전략을 계획하고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주장이에요. 그럼 이 선수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단독으로 결정해요? 아니죠. 팀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략과 기능을 적용해서 네트형 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오버토스, 언더토스, 스파이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오버토스, 언더토스가 전혀 쓸모없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이러한 동작을 배워야 상황에 맞게 오버토스, 언더토스를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팀이 점수를 얻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수업을 전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화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네트형 경쟁의 개념, 그리고 네트형 경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배려,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과 네트형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경기 수행 능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길러지는 능력 4가지, 분석하기, 협력하기, 의사소통하기, 경기 수행하기를 살펴봤습니다. 네트형 경쟁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트형 경쟁의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알아야 배구 경기를 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트형 경쟁의 개념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가 우리 지역으로 공을 다시 넘기지 못하게 해서 득점하는 형태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트형 경쟁의 개념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가 우리 지역으로 공을 다시 넘기지 못하게 해서 득점하는 형태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68, 69 쪽 배구형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활동 1의 기본 규칙과 활동 3 배구형 게임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패들렛에 질문을 해줘도 좋고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